제이 딜라, 그는 블랙뮤직을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프로듀서입니다. 그는 블랙뮤직의 황금기를 이끈 소울코리언즈라는 집단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소울코리언즈는 주로 흑인 음악이라고 불리는 R&B, 네오소울, 뉴잭스윙 혹은 힙합과 같은 음악을 주로 하던 아티스트들의 총 집합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했던 제이 딜라는 수많은 블랙뮤직을 프로듀싱하며 전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고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하지만 그 병은 제이 딜라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앨범을 만들게 되고 결국 2006년 2월 7일 아이러니하게도 제이 딜라의 생일에 도넛이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날 제이 딜라는 3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발매한 지 3일 후인 2006년 2월 10일 그는 안타깝게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제이 딜라가 세상에 던져둔 마지막 앨범 도넛 리뷰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저는 이 도넛이라는 앨범이 모든 국가 혹은 모든 시대를 포함하여 어떤 앨범과 비교하여도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앨범 중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많은 이유 함께 살펴봅시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앨범의 트랙 수입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조금 맥락에 맞지 않게 제이 딜라가 32살이 된 해에 이 앨범을 발매했다고 했어요. 이 앨범은 31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의 제이 딜라의 나이가 31살입니다. 이 31개의 트랙 수는 마치 그의 삶을 음악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고요. 혹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트랙 수가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트랙에서는 신기하게도 대부분 주로 마지막 트랙에 넣는 아우트로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트랙에서는 오히려 첫 번째 트랙에 넣어야 알맞아 보이는 웰컴 투 더 쇼 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흥미롭죠? 앨범 구성이 마치 시작이지만 동시에 끝이고 끝이지만 동시에 시작인 반복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31개의 곡들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구조, 마치 시작과 끝이 없는 구조를 보는 것 같죠. 이는 이 앨범이 제이 딜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스와 같은 31개의 트랙 수, 정말 모순적인 첫 트랙과 마지막 트랙, 이것은 그의 삶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이 딜라, 그는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31살까지의 삶은 시작과 끝이 없는 이 앨범의 구조처럼 끝나지 않으며 우리의 곁에 남아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앨범의 제목인 도넛은 제이 딜라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이 도넛이라는 음식은 제이 딜라와 그의 주변인들에게 추억이 담긴 음식이죠. 제이 딜라가 가장 좋아했던 도넛을 떠올리며 그를 기억해달라는 메시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가 보여주는 이 반복 구조의 앨범,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없는 도넛의 모양과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앨범 커버에서의 제이 딜라는 미소를 띠고 있기도 하죠. 어떤가요?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아직 음악을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앨범의 제목, 앨범의 커버, 트랙 수, 첫 트랙과 마지막 트랙의 제목만으로도 제이 딜라는 이미 세상에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었지만 그의 음악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쉴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본인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명반의 냄새가 나죠. 그렇다면 그가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며까지 만든 이 앨범에는 도대체 어떠한 음악이 담겨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넛이라는 앨범은 인스트루멘탈 앨범입니다. 인스트루멘탈 앨범이란 간단히 말해서 보컬이 없는 악기로만 연주된 앨범입니다. 아티스트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악기들로만 만든 앨범이죠. 이 도넛이라는 앨범이 그렇습니다. 제이 딜라는 프로듀서인데 이 앨범에는 다른 프로듀서들의 앨범처럼 누군가의 피처링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이 딜라의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프로듀싱 능력으로만 만든 앨범입니다. 이 도넛이라는 앨범은 샘플링으로 떡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샘플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샘플링이란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의 일부를 따온 후 그것을 재조합하여 본인의 음악에 사용하는 음악적 기법입니다.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는 이 개념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앨범에서 사용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re comes a time. You're gonna want me back in your arms. Real. You're gonna want me back. Real. I can't stand to see you cry. Unbelievable thing, good. Oh, okay, Joy. Stand to see you cry. I can't stand to see you cry. 이처럼 원곡의 음악을 따와서 본인 스타일로 변형하여 본인의 음악에 사용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앨범은 샘플링으로 떡칠된 앨범입니다. 제이 딜라가 이 앨범에서 사용한 샘플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주로 소울, 재즈, 그리고 펑크, 힙합 같은 장르를 위주로 샘플링하였고요. 그만큼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에서 따왔죠. 제이 딜라는 각 곡의 드럼을 따와서 본인 스타일로 만들기도 하고요. 보컬의 피치나 속도를 올려 음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하나의 곡에서 사용한 다양한 악기를 본인의 마음대로 순서를 배열하여 원곡과 다른 느낌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이 딜라는 많은 곡들의 많은 악기들을 따와 본인의 스타일로 바꾼 후 재창조해냅니다. 그리고 제이 딜라가 그렇게 만든 31개나 되는 곡들은 이 앨범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냅니다. 이 앨범을 딱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43분의 길이인데 31개의 곡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대충 나누어 봐도 곡의 길이가 매우 짧아요. 이렇듯 많은 곡들이 짧게 끝납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앨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앨범이 명반이라고 평가받는 하나의 이유죠. 제이 딜라가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샘플링 능력은 이 짧은 길이의 31개의 곡을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43분 동안 마치 하나의 곡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수많은 곡들이 짧게 지나가지만 그가 손본 샘플링으로 각 곡들이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앞, 뒷 트랙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구성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감동을 주죠. 트랙 하나하나에서도 원곡을 들어가면서 비교해보면 제이 딜라의 천재성과 창의성, 그리고 그의 프로듀싱 역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트랙 개별이 아닌 전체적인 구성을 보아도 매우 매끄럽고 좋습니다. 이 도넛이라는 앨범의 탄생 배경을 알고 이 작품을 통째로 다 들으면 신기하게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보컬 하나 없이 만들어진 인스트루멘탈 앨범임에도 뭔가 이유모를 감동이 몰려옵니다. 제이 딜라 특유의 샘플링 능력은 감동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곡들이 매끄럽게 진행되며 그 감동은 쌓여갑니다. 여기에 제이 딜라가 처한 상황에 더욱 몰입하면 이 도넛이라는 앨범을 듣고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도넛이라는 앨범이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음악씬에도 별로 없는 인스트루멘탈 앨범 명반이기 때문입니다. 재즈 앨범이나 포스트록,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록과 같은 장르 제외하고 샘플링을 위주로 이루어진 앨범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보면 DJ 섀도우의 Introducing, 아발론치스의 Since I Left You 밖에 없죠. 그리고 도넛이 있습니다. 인스트루멘탈 앨범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서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악기들이나 샘플들을 사용하여 지루하지 않은 구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만큼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프로듀서의 역량이 드러나야 하니까요. 또 사실 프로듀서들은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만들어줌으로써 역량을 인정받지만 그들의 솔로 앨범으로 그들의 역량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이 딜라는 그것을 해낸 것이죠.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에서 이미 천재성을 인정받았는데 그것을 본인의 솔로 앨범, 그것도 유작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넛이 더욱 의미가 큰 앨범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앨범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앨범에서 사용된 창의적인 샘플링으로 더 다양한 샘플링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이 딜라의 도넛보다 이전에는 이렇게 잘게까지 샘플을 잘라서 사용한 음악이 많이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제이 딜라만큼의 음악성으로 주목을 받은 앨범은 딱히 없죠. 물론 제이 딜라의 도넛 이전에도 샘플링을 사용한 곡은 이미 많았어요. 카니의 1집, 2집,
다 깔끔하고 고급진 샘플링을 보여주었고요. 동부의 수많은 앨범들, 그리고 DJ 섀도우의 엔툴주싱에서도 샘플링은 충분히 많죠. 에벌런치스의 신살랩스튜도 있고요. 그러나 제이 딜라만큼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샘플링을 보여준 아티스트는 없었습니다. 다른 프로듀서들은 단지 원본 음악의 주요 멜로디 라인을 따와서 피치를 바꾸고 본인의 음악의 백그라운드 뮤직 혹은 주요 멜로디 라인으로 사용하는 형식이었다면, 도넛에서는 한 곡에서 사용된 수많은 악기들을 더욱 잘게 잘라서 재배치했고요. 그것으로 본인만의 리듬을 만들고 더욱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샘플들은 원곡의 형태에서 벗어나 더욱 제이 딜라만의 개성을 갖추어갔죠. 그가 샘플링으로 보여주는 그 소리의 질감, 특히 드럼의 질감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려 카니에 웨스트가 제이 딜라가 찍는 비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렇기에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제이 딜라와 그의 앨범 도넛에 대한 평가는 가히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샘플링 능력은 사실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가 하는 샘플링은 창의적이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감각적입니다. 이게 이 앨범과 제이 딜라가 고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 도넛이라는 앨범에서 보여준 샘플링 기술으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샘플링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아까 말했듯 음악 외적인 것들로 세상에 메시지를 던진 것은 물론 모든 곡이 하나처럼 이어지는 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이 앨범을 더욱 완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제이 딜라의 도넛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명반으로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도넛이라는 앨범, 사실 음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컬 하나 없이 악기들로만 구성된 이런 음악, 솔직히 느끼기 어려운 음악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이 앨범의 메시지, 그리고 배경들, 샘플 원본들을 찾아 들으면서 이 앨범을 음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딜라의 삶, 그리고 그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 그것을 운반하는 미칠도록 아름답고 감각적인 샘플들을 여러분들도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제이 딜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의지를 불태웠죠. 그는 가장 음악가답게, 가장 예술가답게 그의 음악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06년 2월 10일 제이 딜라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과 의지는 영원히 우리의 곁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Okay. There comes a time